이렇게 시장에서 막 날마다 이랬다 저랬다 막 도저히 앞을 갈피를 못 잡겠다. 트럼프 때문에 말들을 하는데 갈피를 못 잡을 게 없고 지금 그냥 그 우리가 쭉 보던 거기에서 크게 벗어난 게 없습니다. 근데 왜 지금 이렇게 잡음이 나오냐 시장에서 도저히 시장이 뭔 모습인지 나는 모르겠다 하는 얘기들이 왜 나오냐면요. 정말로 트럼프가 지금 쫄려갖고 계속 양보하고 물러설 것인가? 이게 지금 사람들이 갈피를 못 잡는 거죠. 여러분들도. 왜냐하면 여러분이 보는 기사에서 계속 그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요. 여러분이 눈 뜨고 찾아보는 기사나 누가 해주는 거 보면 트럼프가 막 유연성을 발휘한다. 결국 트럼프가 쫄려가지고 처음대로 안 하고 계속 양보하고 줘봐 스마트폰 뭐 IT 뭐 이런 거 지금 관세 물려준다고 하더니 지금 또 자동차도 뭐 어떻게 막 물려준다는 얘기가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언론들이 자기들 원하는 대로 그 언론들은 사실은 누가 그런 얘기가 있냐 앞서 따져서 들어가 보면 결국 월가에서 사람들한테 이런 식으로 분석하고 얘기해 준 다음에 그래서 사람들을 끌어 모아가지고 사람들을 게임에 참여를 시켜갖고 거기서 돈 따먹고 수수료 받고 싶은 놈들이 이놈들이 자기들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한 거를 그대로 전 세계 언론들이 다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퍼다 날려주니까 그래요. 그런 거고 두 번째 베센트가 정말로 이제는 전면에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전면에 온건파가 나서면서 역시 이 마가파들의 관세 계획에 전면적인 수정이 가해지는 것인가. 그럴 수도 있다. 막 그런 기사들 나오니까. 그래서 흔들리는 거고. 세 번째는 정말로 그러면은 앞으로 90일 동안 모든 나라하고 협상을 한다고 하는데 상호 관세 협정이 얼마나 순조롭게 진행될까? 그래서 얼마나 관세가 깎일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나는 지금 들어가서 남들 바닥에 쥐운 사람들 나중에 다 그거 해가지고 돈 크게 벌 텐데 나만 벼락거지 되지 않을까? 마음속에 다 그거죠 뭐 결국은. 그러지 않으면 뭐 이거 뭐 신경 쓸 일 것도 없습니다. 자, 그런 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셔야 되고요. 제가 볼 때는요. 여기서 여기까지 막 몇 프로 올랐다. 떨어진 거에 몇 프로 올랐다 하잖아요. 이걸로 돈 번 사람 없어요. 주변에 다 찾아봐요. 김씨, 씨, 박씨. 고작 잘해봤자 나중에 여기 들어가서 조금 회복했다가 저 나 지금 잃은 게 얼만데 여기서 얼른 또 팔을까 했다가 무서워갖고 더 입도 못하고 조금 팔아갖고 조금 한 10% 회복하고 그 다음에 또 언제 들어가서 나머지 손해본 거 메꾸지 대부분 벌벌 떠는 제가 볼 땐 전부 그런 모습입니다. 누가 여기서부터 딱 잡아서 올려요. 그런 사람 없어요. 개미는 절대 기관들을 못 이깁니다. 개미들이 여기다가 딱 걸어놓고 그런 뉴스를 퍼뜨려요. 이것 때문에 시장은 오를 거다. 그러놓고 그러니까 주가 조작이에요. 기관들이 그렇게 해서 평생 조작해서 개미들 코 묻은 돈 따먹는 거 보고 야 우리도 그러지 말란 법 있어 하는 것이 이제 주가 조작단이에요. 도이치모터스나 그런 애들 해갖고 지들끼리 그 흉내내는 거고. 그러나 일반 개미들이 하면 그거는 큰 벌을 받고 월가의 큰 기관들이 하면 그거는 합법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디다가 저기 SNS에다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유명해졌다고 해요. 최오쿠가 갖고 내가 야 여기 나 한탕 해먹어야겠다 해서 애플은 앞으로 목표 주가 이만큼 엄청나게 오를 겁니다 하고 난 애플을 미리 사놓고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 그래갖고 회원이 막 내가 막 몇백 명, 몇천 명 뭐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애플 지금부터 사십시오.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미리 사놓고. 그래갖고 쫙 올라갖고 하루 만에 내가 팔았어요. 그게 주가 조작이죠, 여러분들. 작전이잖아요, 그게. 리딩방에서 하는 짓들이고. 그렇죠? 근데 월가의 유명한 댄 아이브스나 그런 사람, 기술주의 대가, 테슬라 빠돌이 그런 애들이 나와가지고 애플은 앞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를 수밖에 없다 하면서 그래서 나는 목표 주가를 지금보다 30% 올린 여기로 잡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그날 애플 빵 뜹니다. 그런데 이런 애들은 자기들도 미리 사놔요. 사놓고 얘기해요. 빵 떠요. 그죠? 그럼 거기서 자기가 팔면 돼요.
누가 가가지고 너 이걸로 조작해갖고 사람들 선동해서 이만큼 올려서 먹었냐 하고 그 들어가서 검사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걔네들은 그래도 돼요. 왜? 시장이 그렇습니다. 가만 보면 시장이 그래서 개미가 기관을 못 이기는 거예요. 기사를 한번 쭉 보시죠. 지금 보면 맨날 이런 얘기 나와요. 지금 벌써 그냥 어마어마한 나라들이 와갖고 우리하고 협정을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너희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만한 제안을 했다. 미국한테 이만큼 해주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굉장히 흡족해가지고 조만간 몇 개 나라하고는 관세 협정이 아주 잘 될 거다. 맨날 이런 얘기 해요. 트럼프 정부에서. 그렇죠? 하루도 안 빼놓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거 보고 야, 관세 협정이 잘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 나라하고 저 나라하고 잘 돼갖고 우리 이제 관세 없던 일로 하자. 내가 미국한테 이만큼 해줄 테니까 좋지? 그래. 우리 내가 처음엔 미안했다. 이제 없던 일로 하자.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그렇게 되겠지? 그러면 시장도 오르겠지. 이렇게 하는데 이 지금 백악관 경제고문이 맨날 그런 얘기했는데 뒤에서 꼭 단서가 붙죠? 그게 뭐냐? 어떤 나라하고 얼마나 협상이 잘 돼갖고 지금 타결 직전입니까? 물어보면 그 얘기는 절대 안 해줘요. 그냥 있어 몇 나라. 근데 그건 비밀이야. 그리고 그러면 걔네들하고 타결이 되면 아주 흡족하면은 이제 걔가 상호 관세를 하나도 안 매기고 10%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10% 상호 관세도 없던 일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해요?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장기자랑 개인기 한번 해봐라 했는데 막 성대모사 기가 막히게 했어. 아, 이 나라 성대모사 기가 막히네. 여기 정말 큰 딜이 우리 충분히 만족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관세를 깎아줄지 어떨지는 말은 안 하고 그걸 누구한테 가져간다? 트럼프 황제님한테 보고를 하겠대요. 그럼 트럼프 황제님이 보고 모든 결정은 그분이 내린다. 그래서 이걸로 관세를 깎아줄지 관세를 없던 일로 할지 그거는 아무도 모른다. 맨날 그래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한다. 우리한테 얼마큼 해가지고 예를 들면 미국에 지금 니네 나라하고 관세에 우리가 지금 손해보는 거에 예를 들어서 한 30%만 니들이 보전해주거나 비관세 장벽을 그 30%에 해당하는 만큼 니네가 비관세 장벽을 없애준다고 하면 우리도 니네 나라한테 지금 때려야 될 관세에 대해서 30%는 빼주겠다. 이렇게 확실하게 매뉴얼이 나왔는데 그런 거 하나도 안 내놓잖아요. 그냥 성대모사 개인기 기깔난 거 해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봐주겠다. 뭘 어떻게 얼마나 봐줄 거냐 말은 절대 안 하잖아요. 그죠? 이게 뭐겠어요. 트럼프 마가파에 그거를 지금까지 얼마나 지금 지겹도록 봐왔습니까? 얘네들이 어떤 애들인지를. 그죠? 지금 예를 들어 이거예요. 우리나라만 봐도 돼요. 우리나라만. 지금 베센트가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한 2개 정도 나라는 막 앞으로 지금 다음 주면은 뭐 아주 그냥 깨깔나게 우리 딱 서로 흡족하게 해결이 될 것 같아. 그리고 먼저 와가지고 먼저 우리한테 개인기도 순서가 있다. 먼저 와가지고 우리한테 개인기 기깔나게 보여주면 관세 내가 정말 잘 협상될 수 있다. 얼만큼 어떻게 해주겠단 말은 안 해. 맨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지금 제일 먼저 한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제일 많이 쳐맞은 나라 관세를. 많이 쳐맞을 거라고 예고된 나라 어디죠? 베트남이에요. 46%인가 때린다고 하잖아요. 베트남 먼저 대충 얘기 끝냈어요. 이번 주에.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나라가 개인기 보여주려고 줄을 서 있다니까 90일 동안. 만나갖고 얘기하는 기회도 몇 번 안 돼요. 근데 얼마나 따질 건 많아요. 이게 지금 답정너라니까요. 너는 나라한테 얼마큼 매기겠다는 건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쓸데없이 희망 고문하고 쓸데없이 다른 나라들끼리 단결해갖고 반발하지 않게 하려고 줄 세워놓고 개인기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얼만큼 해가지고 얼만큼 우리한테 공장을 짓거나 얼만큼 해주면 니네한테 얼만큼 뭐 우리도 해주겠다라는 거는 절대 말이 안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똥개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근데 시장이 관세가 막 물러날 것 같다. 막 어쩔 것 같다. 이렇게 흔들리는 거 거기에 이제 자기가 이제 그거는 판단하시면 되고요. 베센트 장관은 상호관세를 완전히 없앨 수도 있냐? 개인기 잘하면? 했더니 나는 니들이 제일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의 어떤 뭘 들고 왔는지 보고 어떤 개인기를 하는지 보고 내가 거기서 협상을 시작하겠다. 세상에 이런 협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죠? 지금 시간도 없는데 90일 안에 쇼부 봐야 되는데 쇼부 볼 건 막 비관세 장벽부터 해서 얼마나 따질 게 많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만 보자고요. 우리나라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우리나라 관세가 90일 유예됐죠. 하지만 상호관세 10%는 다 똑같이 매겼습니다. 우리나라에 원래 25% 관세 매긴다고 했는데 이제 10% 된 거예요. 이제 이 15% 가지고 쇼부를 봐야 돼요. 석 달 동안 몇 번이나 만날지 모르겠지만. 근데 일단 다음 주에 미국, 일본, 뭐 호주 몇 개 나라 보자고 이미 지명을 했어요. 어제 베센트가. 근데 이거 가가지고 어떤 개인기를 보여줘야 될까요? 현대가 미국에다 앞으로 제철소부터 자동차부터 로봇부터 2차 전지부터 다 쥐어주겠다. 10년 동안 가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와 그만한 개인기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유럽부터 해서 모든 나라가 하는데 현대 정의선 회장만큼 그만한 개인기 보여줄 나라 없어요. 우리가 최고의 개인기를 먼저 보여줬어. 그랬죠? 근데 거기에 와 너 성대모사 진짜 잘한다. 관세 뭐 너는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들어오는 뭐 자동차나 뭐 요거에 관세는 빼주지 했나요? 10원도 안 빼줬잖아요. 그냥 너무 고맙다. 그래 놓고는 어떻게 했어요? 25% 자동차 관세 때렸잖아요. 상대를 봐가면서 거래를 해야지. 이놈들하고 거래는 하면 안 돼요. 절대 골수를 쪽쪽 빨아먹으면서 답은 정해져 있다니까. 그죠? 근데 지금 다음 주에 우리하고 한다고 하면 이제 뭐 하겠어요? 거기다가 주한미군비, 방위비 얼마 더 내라. 그 다음에 틀림없이 저기 알래스카에서 쭉 오는 그 가스관 10년 동안 어마어마한 돈 들여갖고 우리 보고 개발하라고 하겠죠? 근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그렇게 해준다고 하면 또 엄청나게 선전하겠죠. 대한민국이 이거 앞으로 해준다고 했다고. 근데 그거 해주면 얼마나 우리한테 관세를 지금 깎아줄 거요? 말을 할 것 같아요? 아니요. 말 안 하고 그거는 우리가 석 달 지나고 나서 트럼프 형님한테 가져가가지고 최종 판결. 트럼프 형님 그날 기분 따라서. 이게 뭡니까? 이게 협상이에요?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개인기는 다 내놓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면 가는 게 있어야지. 근데 이거 가지고 우리가 지금 야 트럼프가 한 발씩 물러서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우리나라 지금 자동차하고 그 다음에 대미 수출 1위가 자동차예요. 그 다음에 많이 파는 게 우리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반도체예요. 반도체인데 반도체는 상호관세하고 상관이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가가지고 우리나라가 누가 한덕수 총리가 하나요? 나 누가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알래스카 뭐 우리가 그 가스도 개발해 줄게 뭐 뭣도 막 해줄게 아무리 거기다 선물을 갖다 우리가 바친다고 해도 뭘 하겠다 돌아오는 건 하나도 없을 거고 기다려봐 이제 우리가 생각 좀 해볼게 그렇게 시간 끌면서 2분기 내내 우리는 10%의 관세 내고 이미 자동차한테 부과된 25% 관세 계속 내고 이제 다음 주부터 반도체 관세 나오면 우리가 선물을 뭘 주든 안 주든 상관없이 반도체는 자동차처럼 품목 관세, 특별 관세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또 다 받겠다는 거야. 25%를. 그러면 이거 가가지고 우리가 협상하는 의미가 있나요? 야, 우리한테 먼저 순서 표부터 줬잖아요. 기다리는 순번표. 이거 밥집 앞에서 기다리는 주걱 주면서 아, 근데 우리 우방이니까 일본하고 대한민국 지금 베트남하고 얘기 끝났고 인도하고도 얘기하고 있는데 다음 주는 저기 줄을 서시오 한 다음에 일본하고 대한민국 오시오 하면은 야 우리 제일 먼저 표 줬네? 좋아해야 돼요?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왜? 자동차하고 반도체 그 두 가지 나머지 빼면 자동차하고 반도체 빼면 이미 지금 미국하고 우리 협상할 거 별로 있지도 않아요. 솔직히. 그리고 이미 10%를 모든 품목에 대해 때렸잖아요. 상호관세를. 그리고 우리는 원래 25% 때린다고 했던 나라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 15% 가지고. 근데 그 15% 안에서도 제일 많은 차지하는 자동차 이미 25% 때렸고 반도체 다음 주에 때린다고 해요. 이것도 아마 25% 때리겠죠? 그러면은 나머지 조금 가는 거 15% 의미가 없어. 괜히 여기다가 뭐 턱턱 뭐 주한미군 방위비 바로 얼마 우리가 내겠습니다. 뭐 알래스카에 뭐 우리가 지어주겠습니다. 그런 헛소리 하는 놈 있는가 봐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언론이 있으면 제가 얘기하는 요거
다음 주에 가서 협상을 하면 안 된다. 절대 뭘 주겠다는 말을 하면 안 된다. 왜? 반도체 관세는 어차피 두드려 맞는 거고 선물을 줘도 그거 아직 나오지도 않았다. 우리도 가가지고 확실하게 뭘 주겠다 말 안 하고 먼저 패를 보여주지 말고 우리한테 뭘 해줄 수 있는데 니네도 한번 얘기해봐. 미국한테 그렇게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런 거를 이미 정부나 외교관이 가가지고 하기 전에 우리나라 뉴스 언론에서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 지식인들이 나와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그런 얘기가 활발히 나와갖고 정치인들한테 압력을 주고 있어야 돼. 근데 그런 기사 하나라도 봤나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여러분들이 1년 내내 일해도 관세 그렇게 뺏기는 순간 여러분들이 1년 내내 농사 지은 거 지금 저기 막 그 영주가 와가지고 그냥 세금을 반 이상 뚝뚝 띄어가듯이 그렇게 우리 1년 동안 일하는 거 여러분들이 1년 내내 일하는 거에서 5달, 6달 여러분들이 회사 가서 일한 거를 빼간다는 얘기예요. 미국이 뺏어가겠다는 얘기. 관세를 그렇게 매긴다는 거는 그거랑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얘기인데 그래서 협상을 이런 식으로 바보가 되지 말고 얘네들은 어차피 어떤 마음을 먹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를 국민들 잘 모르잖아요. 관심 잘 모르잖아요. 솔직히. 그러면 잘 아는 사람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뭐 박사님이나 되거나 뭐 교수님 되거나 팀장님 되는 사람들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아니면은 똑똑한 정치인들이 국민들한테 이런 걸 설명해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론을 우리 안에서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가서 그 여론과 국민의 뜻이 이렇다 뒤에서 딱 정해준 다음에 이제 외교하는 외교관이 가가지고 거기서 우리 국민들의 뜻이 이렇구나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하고 거기서 협상 자리에 앉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언론이 엉망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만 우리나라가 OECD 상대 강대국이지 이런 얘기 하는 거 봤어요? 그냥 막 맨날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나라는 정치병 때문에 안 돼요. 정치병 때문에. 이 모든 나오는 것 하나하나 국민들이 다 지금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이것마저도 정치로 서로 관세를 미국한테 어떻게 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나가냐 하는 그런 뉴스만 나와도 관련 뉴스만 나와도 그 밑에서 이걸로 어떻게 상대방 정치 세력을 비난하고 욕하고 들여볼까? 아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미 일본만 해도 지금 똑같죠. 일본도 우리처럼 다음 주부터 지금 협상하자 하는데 일본도 가가지고 우리나라만큼 초반에 제일 먼저 싸바싸바 하면서 우리가 이만큼 해줄게. 야 소프트뱅크 손정희가 가가지고 오픈 AI 10년 동안 내가 이만큼 스타게이트 해줄게요. 막 트럼프가 너무 좋아했잖아요. 그리고 주일 미군 방위비 우리가 앞으로 얼마든지 더 낼 용의도 있습니다. 하들랑 얼마든지 미국 제품 더 많이 수입하고 하겠습니다. 그 전부터 열심히 갔어요. 이시바 총리가 제일 많이 갔죠. 기억들 하시죠? 근데 똑같이 일본도 미국에다 뭐 그렇게 많이 팔아먹습니까? 도요타 자동차 25% 그냥 때려버렸잖아요. 얼마나 뻘짓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일본도 우리처럼 똑같이 25%인가 24%인가 똑같이 받았죠? 우리하고 1% 차이 날 거예요. 그런데 10% 관세 그냥 다 때렸죠, 이번에? 상호 관세. 그럼 이제 걔네들도 14%, 15% 갖고 협상해야 돼요. 근데 제일 큰 것도 반도체 같은 건 또 따로 나온다고 하죠? 또 따로 때릴 거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아무리 가서 개인기 보여주고 성대모사 해도 상관없어. 너는 무조건 25% 때릴 거예요. 그러면은 일본도 가가지고 멍청한 짓 할 필요가 없어요. 가서 버텨야 돼요. 야, 지금 우리가 뭘 해줄 거는 더 이상 없고 미국 니네는 우리한테 원하는 게 뭐냐 일단 우리가 뭘 해주면 니네는 우리한테 관세를 확실하게 깎아준다고 보장할 수 있냐 그 말부터 해봐라 해야 돼요. 그 얘기를 죽어도 안 하잖아요. 죽어도 안 하니까 답은 정해져 있다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분기 내내 관세는 뜯어먹는 거예요. 협상하겠다 하면서 뜯어갖고 돈을 계속 협상하는 동안 얼마나 이게 지금 양아치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서는 벌써 이런 얘기 나와요. 일본에서는 다음 주에 가는데 타협을 서두르지 말아라. 얘네들도 뻔히 이게 보이는 거예요. 반도체 관세 나오는 것 보고 기다려. 그리고
먼저 우리가 뭐 해주겠다 가서 말도 하지 마라. 이미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25% 관세 다 두드려 맞고 10% 두드려 맞고 앞으로 가가지고 열심히 개인기 보여주고 우리 것 좀 깎아줘 하는 것도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처지가 똑같아요. 여거 가가지고 덥석 트럼프가 얘기하는 거 뭐예요? 지금 알래스카에 그 지금 천연가스 개발해갖고 그 남쪽까지 그 그냥 깡깡 얼은 땅을 다 그거 해가지고 밑에다가 플랜트까지 만들어서 한국까지 해가지고 그거를 전 세계에 수출할 수 있는 그거를 지들은 돈 10원 한 장. 미국 기업들은 이거 수지가 안 맞는다. 10년 동안 열심히 잘해야 10년 뒤에나 드디어 본전 찾아먹게 하는 사업인데 저는 못하겠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쉐브론이나 이런 거 다 검토해가지고 이게 무슨 대왕고래 2탄이야? 나는 이거 손도 안 댈래 하고 다 도망간 거예요. 이거를 근데 트럼프가 어떻게 하겠다? 누구한테 개발시키겠다? 딱 찍었잖아요. 한국, 일본, 대만 3개 찍혔잖아요. 대만은 하겠다고 했어요, 지금. 예, 제가 얼음 깡깡 깨부셔가지고 제가 저기 천연가스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은 했어요. 물론 이제 트럼프 나중에 끌려 내려오면 없던 일로 하고 도망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단 하겠다고 했어요. 왜 그러죠? 대만은 솔직히, 예, 미국이 돌아서는 순간 중국한테 잡아먹히니까 아무리 더러워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일본은 뭡니까? 쉽게 넘어가지 마라. 벌써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일본. 이번에는 세게 나가자. 그러면서 벌써 일본에서 뭐 구글에 대해서 처음으로 빅테크에 대해서 배제 조치 명령. 이제 자기들도 협상 딜을 거는 거예요. 우리 쉬운 애들 아니다. 그리고 사실 저번 주까지 우리 일본은 정말로 미국 국채 안 팔았다.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2번이나 얘기했어. 어제까지. 네, 처음에는 뭐 그 부총리인가가 나와서 얘기하고 어제는 또 자민당에 무슨 뭐 간사가 나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막 저기 그동안 저번 주 내내 미국 국채를 누가 막 팔았다고 하는데 우리 일본은 그런 적도 없고요. 또 이 국채를 우리가 매각하겠다는 걸 협박의 지렛대로 삼아갖고 미국하고 관세 협의를 보려는 그런 마음도 가진 적이 없습니다.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게 뭐예요? 알아달라 이거예요. 우리 서운하게 하면 우리 그냥 국채 던질 수도 있어. 저번 주에 봤지? 니네 국채 흔들리는 거? 야, 내가 진짜 누구라고 말은 안 해. 내가 했다고는 말은 안 해.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고 있고 그리고 이걸로 막 이걸 우리가 막 양아치같이 국채를 던지겠다 협박을 해서 니들하고 관세 협상하자 그런 얘기도 안 해. 누가 물어봤어? 안물 안궁? 그래도 하지잖아요. 이게 뭡니까? 벌써 협상 딜을 하겠다. 동맹이고 자시고 니들이 양아치같이 나오면 우리도 양아치같이 나갈 수 있다. 언지를 주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런 얘기 합니까? 얼마나 국제정세와 외교에서 우리가 허접하게 보는 옆에 일본하고 중국하고도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이 지금의 언론들을 보세요. 벌써 옆 나라에서 이런 얘기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여기에 대해서 그냥 국민들도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멍하니 있고 그냥 정치인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러는 거예요. 알아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가서 열심히 일한 것들이 다 미국으로 세금 내듯이 몇 달치가 그냥 뺏기는 겁니다. 국민 GDP가. 상황이 이렇다는 거고요. 상호관세 협정도 지금 보면은 피터 나바로 러트닉 다 뒤로 물렸다? 아닙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옆에다 놓고 베센트만 앞에다가 얼굴마담으로 내놓은 겁니다. 자, 이제 국채 매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우리가 지금 저번 주에서 이번 주 넘어오면서 제가 카톡으로 말씀드렸죠. 재밌게 보자 하는 거는 국채 시장과 환시장에서 저번에 마스터 플랜 세력이 엄청나게 뒤흔들었잖아요. 이게 지금 진정되고 한번 일단락은 됐죠. 어제 오늘 사이에. 자, 요거 흐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한번 볼까요? 잠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애플 지금 뭐 시중에서 맨날 막 이 얘기 저 얘기 나오잖아요. 정말로 잡음이 많습니다. 이 얘기 저 얘기 말 같지도 않은 얘기들 기사들 다 나오니까 그런 기사들에 너무 막 이거저거 매몰되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못 보고 자꾸 이제 오해들을 하게 되죠. 애플 보시면 애플도 그렇죠. 대부분의 지금 빅테크들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첫 번째 박스권에서 밑에 박스권으로 빠졌어요. 이 밑에 박스권을 탈출하고 올라오냐 마냐가 문제예요. 앞으로. 근데 지금
애플도 드디어 데드크로스 났습니다. 4월 4일부터 났어요. 이미 데드크로스 났고요. 애플이 지금 재밌는 게 그거죠. 관세를 트럼프가 면제해 줬다. 그것도 팀 쿡이 그 전부터 4월 2일 날 상호관세 땅 때린다고 하니까, 중국에 대해서 145% 때린다고 하니까 팀 쿡이 막 허겁지겁 가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아이고 형님 어딥니까 지금 나 꼭 좀 얘기 좀, 정말 왜 이러십니까, 제가 그동안 형님 섭섭치 않게 이거저거 해드렸는데 꼭 저 좀 만나주십시오 해가지고 날마다 전화하고 날마다 가서 읍소하고 사정 했다라는 얘기가 뒤에서 솔솔 흘러나와요. 그러더니 드디어 역시 봐라, 애플이 저렇게 사정 해주니까 트럼프는 또 이 기업인들 편 아니냐. 그래갖고 이번에 스마트폰 그거 없던 일로 해라 해가지고 관세청에 얘기해가지고 확 물려준 거다. 그런 기사들도 막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기사를 보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역시 누가 좀 힘든 소리 하고 옆구리 찔러주고 살살 녹여주면은 트럼프도 관세도 다 이렇게 없던 일로 되는구나. 자꾸들 그렇게들 해석을 하고 그런 기사가 나오고 막 그래요. 하지만 그런 기사들은 가만히 허와 실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20%하고 반도체가 들어간 여러 가지 파생 상품들,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는 따로 한둥꾸리로 묶여가지고 지금 품목 관세, 반도체 분야에 딱 그 반도체 칩만, 벌크로 들어오는 칩 말고 반도체가 들어온 여러 가지 컴퓨터부터 모니터부터 뭐 해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만큼 관세를 매기겠다 이미 기사 있는데, 오늘 기사 안 보여드릴 거예요. 스크랩 해놨는데 찾으려면 짜증나니까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그거를 보여드려야지. 그런 식으로 기사가 나와요. 그래서 역시 그래서 봐줬다. 그러니까 다른 것도 협상을 하면 얼마든지 봐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들 얘기가 나와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팀 쿡이 얼마 전 기사들 보셨을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무리 내가 지금 4월 2일부터 일주일이 넘게 트럼프한테 가서 만나서 제발 좀 형님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얘기했는데도 전혀 마지막 날에는 너 귀찮게 더 이상 매달리지 마, 질척대지 마, 나 일요일날 골프 치러 갈 테니까 따라오지도 마 하고 도망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애플이 한 게 뭡니까? 팀 쿡이 인도에다가 중국에서 들어오는 제품은 관세가 너무 무서워. 그런데 인도에서는 좀 덜 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폰 만드는 공장이 올 한 해 동안 미국에서 아이폰을 엄청나게 팔아야 되는데 아이폰 공장은 미국에 없어요. 미국의 인건비가 얼마나 비싼데, 재료비가. 미국에서 아이폰 만들면 사람들한테 그 가격에 못 팔아요. 그래서 아이폰 공장은 전부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이 중국에 있고, 뒤늦게 이제 태국이나 막 인도로 옮기겠다고 한 2년 전부터 허겁지겁 했지만 그게 하루아침에 옮겨지나요? 엄청나게 많이 했다는데 아직도 20%예요. 아직도 20%가 인도에서 만들어줘요. 늘린 게 그 정도예요. 근데 인도에서 20% 공장 한 거를, 인도에서 생산되는 모든 거를 이제 인도에서 팔지도 않아. 그냥 전부 다 싹싹 긁어와가지고 미국으로 관세 발동되기 전에 들어와야겠다 해갖고 전세기 6대를 불렀잖아요. 기사 보셨죠? 전세기 6대를 불렀어요. 왜? 배로 해가지고 차근차근 들여오면 좋은데 배는 어느 세월에 와. 배가 미국에 도착할 때쯤 되면은 이미 반도체 관세 얼마, 아니면 미국 관세 얼마 해가지고 더 크게 두드려 맞을 수 있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들어야 했어요. 그래서 전세기를 6개를, 항공 운임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그것도 그냥 갑자기 전세기, 화물도 아니고, 그죠? 그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일단 들어와야겠다 인도에서 뽑아왔어요. 근데 인도에서 들으려고 했더니 인도에서 뭐가 옵니까? 세관에 딱 걸려. 인도에서도 인도 공장에서 생산한 아이폰을 그렇게 전세기 6대에 꽉꽉 채워갖고 미국으로 가겠다고? 그냥 실어 간다고 되는 게 아니죠. 세관에서 다 통관 작업이 있단 말입니다. 통관 작업이 얼마나 걸립니까? 60일인가 걸린대요. 미쳐버리죠? 2달이 걸린다고요? 나 지금 하루라도 빨리 지금 아이폰을 미국으로 들여와야겠는데, 팀쿡이.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일주일인가 밖에로 지금 3일인가 아무튼 굉장히 빨리 줄였어요. 그거 줄이는데 솔솔 드러나온 얘기가 뒷돈을 어마어마하게 찔러줬대요. 인도에다가.
인도 당국에다가 제발 좀 봐주십시오. 야, 법대로 해야지. 지금 통관을 하는데 이거 지금 30일, 60일 걸려. 이 정도 하려면 하나하나 다 봐야 돼. 한두 개도 아니고 지금 응? 비행기 6대 다 꽉꽉 채워가지고 사정이 있어서 그러니까 좀 봐주십시오. 뒤로 얼마나 또 그 뇌물이 오갔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갖고 지금 쉬러 왔어요. 돈 어마어마하게 나갔죠? 그 지금 애플이 소주 마시고 있는데 그 다음날 갑자기 나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아, 중국에서 들어오는 스마트폰, 저기 120%, 140% 아니고, 그 세관에서 120% 맥이라고 돼 있었는데, 세관에서 전화 와갖고 우리 행정부에서 다시 확인해 보니까, 야, 그거는 반도체는 조만간 따로 나오니까 일단 빼 해가지고 20%밖에 안 됐다 하니까 그때 팀쿡이 좋아했겠어요? 팀쿡이, 야, 역시 내가 그렇게, 열심히 가가지고 트럼프 형님한테 제발 봐달라고 하면서 싸바싸바 했더니 드디어 마음을 돌려서 날 살려주셨구나. 역시 이랬겠어요? 팀쿡이? 욕 나오죠. 욕 나와. 야, 이 비행기 다 태워버려. 얼마나 지금 신경 쓰고 거기다 들인 돈이 얼마 갖고 전 세계 6개 채워갖고 왔는데 뒤에 와서 실제로 트럼프가 스마트폰에 대해서 일단은 관세를 유예를 해라. 그래서 일단 20% 중국에서 들어온 것도 120%가 아니라 20%만 매겨라 한 거를 누가 알고 있었어요? 그 발표하기 전까지. 하워드 러트닉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어. 그 밑에 USTR 대표도 몰랐어. 미국 트레이드 대표도 몰랐다니까? 걔네들도 모를 정도로 트럼프 혼자 베센트 만나갖고 급하게 땡긴 건데 팀쿡이 알았겠어요? 팀쿡이, 애플 팀쿡이 내가 이렇게 형님한테 내가 잘하면서 제발 봐달라고 했으니까 나오겠지 하고 알았겠어요? 알았으면 전 세계 부르지도 않았지. 그죠? 그러니까 그런 기사들은 팀쿡이 그렇게 막 트럼프한테 엄청나게 4월 2일부터 로비를 잘해가지고 이번에 트럼프의 마음을 돌렸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기사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그런 기사들은 왜 나왔겠어요? 트럼프 꼴 보기 싫은 데서 꼴 보기 싫으니까 어떤 기자가 기사를 그렇게 썼겠죠. 응? 이놈들은 말이야. 우리 서민들은 봐주지도 않고 이 못된 놈들이 맨날 기업인들, 빅테크들만 봐줘. 이번에도 트럼프가 뭐 4시간 전에 나라면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다. 주식을 사라 했는데 그러고 나서 4시간인가 6시간 있다가 베센트가 들어가갖고 뭐라고 하더니 갑자기 90일 관세 유예하겠다 하니까 가만 보니까 그 사라고 트위터에다가 올렸을 때 그때 아마 트럼프하고 친한 백만장자, 억만장자는 다 샀을 거야, 주식을. 그래서 엄청나게 봤을 거야. 어휴, 그냥. 그러니까 이것도 틀림없이 미리부터 그러려고 하고 있다가 한 걸 거야. 그냥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쓰는 거예요, 기사. 자기들이 보고 싶은 대로.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그러죠? 뭐가 어떻게 나왔다 하면은 뭐예요? 이쪽에서는. 저 좌파 빨갱이 이재명이 틀림없이 이렇게 하려고 했을 거야. 그렇게 기사를 써버리고 이쪽에서는 윤석열 이놈들이 또 해가지고 틀림없이 이렇게 하려고 지금 일부러 이렇게 했을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지? 역시 그렇지. 이런 거는 딱 객관적으로 보세요. 아무리 내가 이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꼴통이고 해도 저도 맨날 트럼프 마가 이거 꼴통이다 이거 하는 거 보세요 하지만 그런 기사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올립니다.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거고 근거도 부족해요. 지금 가만히 앞뒤 정황을 살펴보면. 그러죠? 얼마 전에 환율도 누가 물어보셨는데 환율 쪽에 특히 그런 거 많습니다. 아주 그런 프레임을 그 정치하고 관련돼서 경제를 해석하는 그 사람들 맨날 계좌로 막 우리은행 어디로 막 후원해주고 하는 그런 그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워낙 많아져가지고 그 사람들이 맨날 환율이 뚝 떨어졌다. 이거 환율 당국이 환율 조작했네. 다음 주에 금리 나으려고. 나는 그래도 저 사람들이 왜 맨날 저런 얘기를 하지? 왜 이렇게 막 못 잡아먹어서 한국은행장을 내가 볼 때는 저 사람도 나름 저기서 살려보겠다고 잘하는 건데 왜 이렇게 욕을 하지? 궁금해서 저도 예전에 몇 번 봤어요. 결국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 해줘가지고 부동산 살려가지고 지금 정권을 도와주려고 하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너무 그쪽에 지금 몰려있어요. 이게 지금 뭐 하나만 해도 내가 싫어하는 정권이나 이런 거에 지금 도움 주려고 모든 게 그리 돌아간다. 선거도 그래서 부정선거가 있을 거고 뭐 이거 도와주려고 금리 인하도 하고 있을 거고 그러는 사이에 외세가 와서 우리나라 거 다 뺏어가고 이렇게 되는데도 집안이 털리는지도 모르고 이거 조금 우리가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애플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애플이 올랐다 어쩌다 막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 그냥 지들 하고 싶은 대로 띄우고
트럼프 미우니까 괜히 그럴듯하지도 않은데 그럴듯하게 얘기 만드는 거 그거 가지고 시장은 근데 그런 거 모르고 그냥 투심이 사람들이 막 흔들렸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진짜로 보지는 말고 허와 실을 봐서 그럴 수도 있다.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하고 또 끌려가겠지. 하지만 그런 건 뭐예요? 결국은 다 노이즈고 잡음이고 거품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 그게 아니었다라는 게 결국 드러나면 잡혀가는 거예요. 트럼프 자신도 지금 사람들한테 자꾸 나한테 이렇게 잘하고 나한테 와서 개인기 잘하고 나한테 이렇게 싸바싸바하고 돈 옆구리다 찔러주고 하면 내가 이렇게 없던 일로 이렇게 관세도 이렇게 특별히 내가 이번에 애플 봐가지고 팀 쿡이 하도 나한테 이렇게 사정사정해서 내가 이번에 빼줬다. 은근히 트럼프도 부정 안 해요.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야 전 세계가 와서 다 어떻게든 미국하고 협상해 보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자기도 기업들도 자기 욕하다가도 내가 이러려고 트럼프를 찍어줬나 하다가도 가서 이렇게 좀 봐달라고 하면 저렇게 애플처럼 봐주기도 하는가 보다. 그러려고 괜히 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트럼프도.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도 보면은 어제 나온 게 뭐예요? 자동차 관세. 자동차 관세를 수입 자동차 관세 말고 거기에 우리 자동차 나를 밀어주는 포드나 GM이나 이 자동차 CEO들이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 내가 자동차 관세도 이번에 애플 조금 해준 것처럼 이것도 조금 뒤로 물를 수도 있을 것 같아. 적당히 또 그런 말 하나 또 터뜨려가지고 지금 그래서 어제 뭐 자동차 주식들이 막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그 흐름을 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웃기지도 않는 헛소리예요. 왜냐하면 자동차가 완성품으로 조립해서 현대, 기아, 아이오닉 5 해갖고 한국에서 만들어서 도요타 일본에서 만들어서 완성품으로 미국에 수입되는 건 지금 25%를 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에 관련되는 부품, 엔진, 변속기, 미션 뭐 해가지고 그런 것들도 그것이 어느 정도 부품 안에가 전부 미국산이 아니고 외국산, 외국에서 만든 부품이 몇 프로 들어있냐면 그것도 25% 때리겠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당장 안 때리고 언제부터? 한 달 뒤인 5월 3일이에요. 그러니까 4월 3일부터는 자동차 3월 27일부터는 지금 완성품인 거에 자동차 완성품에 25% 관세를 때렸지만 엔진이나 뭐나 뭐 여러 가지 부품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이거저거 따져보고 자기들이 조사해보고 딱 해서 다듬은 다음에 한 달 뒤에 5월 3일부터 때리겠다고 이미 예전부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뒤로 한번 내가 그런 거는 물려보겠다? 물려보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5월 3일에 때리기로 돼 있는 거라고 말장난하는 거라고요. 그 맨날 누가 이제부터는 제발 좀 누가 뭐 해주는 그런 데 가서 보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이 기사를 봐요. 몇 개만. 쭉 보면은 지금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인데 대충 저 같은 노인 시골에 사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노인네 맨날 사투리 이런 사람도 보고 대충 노안이 와가지고 아유 오늘 구청 가가지고도 이거 서류 쓸 때마다 이거 벗어가지고 이렇게 보고 아주 그냥 안경을 썼다 벗었다 이런 시골 사람도 대충 보고 대충 뭔 얘기인지 아는데 맨날 왜 남의 얘기 남이 어떻게 해주는가 거기만 쫓아다니세요 애들. 저보다 다 똑똑하고 저보다 더 눈도 좋고 젊고 다 빠릿빠릿하시고 다 서울말 쓰고 다 똑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도 지금 25% 완성품에 대해서 25% 때린 거를 그걸 물리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는 계속 받겠다는 거고 엔진이나 변속기나 미션이나 이런 부품들에 대해서 언제까지? 5월 3일까지 대충 어떻게 때리겠다 후속타가 나올 건데 그거를 어떻게 해줘 볼까 하는 건데 이거는 아무 기대도 하고 아무 이거 뭐 웃긴 얘기예요. 그렇죠? 기대할 것도 없고 그래도 어제 같은 경우 시장은 그거 보고 갑자기 없던 거 갑자기 생긴 것처럼 좋아하면서 자동차 주식이 다 올랐다고 하잖아요. 시장은 원래 그래요. 제대로 알고 들어가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서로 그냥 그러니까 툴렁툴렁 하는 겁니다. 시장의 모습은 이거죠. 이제 국채 얘기해 볼게요.